다 관두는 타이밍 못 잡고 계속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떡해. 우리 계속 나이 먹지? 시간은 계속 가지. 최근 꽤나 많은 영화들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스포츠를 소재로 극장 관객들을 찾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카운트, 에어부터 시작해 리바운드, 드림, 더 퍼스트 슬램덩크까지 예상치 못한 흥행을 한 작품도 예상치 못하게 흥행을 하지 못한 작품도 있었는데요. 스포츠 영화가 주는 메시지, 성실히 노력하고 절실한 자가 인정받는다 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그 인정이란 절대 승리 혹은 우승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스포츠 영화라는 장르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포츠 영화를 볼까요? 그 스포츠에 대한 애정 혹은 이해도, 팀이나 선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스포츠들이 다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네 인생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더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면, 더 열심히 달린다면 내일의 나는 조금 더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합리적이면서도 낭만적인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스포츠 영화들을 보는 관객들은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투영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고 치열한 삶을 사는 캐릭터는 내가 되고, 그렇게 이 캐릭터의 성취는 곧 내 성취가 되는 기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제가 언급한 작품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단순히 스포츠 영화라는 장르로 국한해 두고 보기엔 아쉬운 꿈과 노력, 그리고 응원과 위로에 관한 작품인데요. 작품의 메시지와 입소문을 통해 독립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한 영화 스프린터입니다. 어차피 1등 많이 했잖아. 이제 후배들이 해야지. 여기 내가 다 씹어먹었었는데. 작품은 3명의 선수들과 그들의 조력자들을 조명합니다. 작품에서 비추는 인물이 꽤나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팀들이 각각 그려내는 이야기들이 꽤나 공감이 가서 사실 산만하거나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때는 우승도 자주 했지만 나이가 들은 지금에도 여전히 육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기량이 떨어졌지만 혼자 연습하는 현수와 이를 지켜보며 언제든 곁에 있어주는 그의 아내 지연.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신만의 루틴대로 달리는 현수는 나이가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대표 준비를 하는 자신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지연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지연이 넌지시 가져온 운동기구는 차마 미안한 마음에 손도 대지 못하는 소심하고 여린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성격을 알기에 지연이 알게 모르게 해주는 내외조는 그녀 또한 운동을 했었고, 그렇게 현수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지만 한편으론 남들이 말하는 운동을 그만둘 시점이라는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놓아버린 자신의 후회를 사랑하는 남편은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 또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현수와 지연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세 팀의 이야기 중 가장 관객들의 응원과 연민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는 박성일 배우와 공민정 배우의 힘을 뺀 연기가 한몫을 하기도 했고요. 연습 때 어쩌다 준수한 기록이 나왔던 것을 희망삼아 치른 1차전에서 현수는 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거나 더 어리고 가벼운 학생 선수들에게 밀려 순위권에 들지 못한 채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스타트는 항상 빠르지만 막판 스퍼트에 약하다는 부분은 어떤 직종 혹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죠. 이렇듯 캐릭터의 다양한 설정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과거와 지금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너 육상 왜 하려고 하냐?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밖에. 270이지. 선생님. 고마워요. 찬란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저물어가는 전성기를 맞이하는 게 현수라면, 준서와 정우는 봉우리가 만개하기 직전에 19세에서 20대 초반의 모습을 그립니다. 우선 준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망주였으나 게으르고 절실한 모습이 부족해 기록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한참 빛날 수 있는 시기에 다양한 핑계로 발전을 멈추게 된 모습이 어딘가 공감이 되면서도 안타깝죠. 그런 그의 곁엔 준서를 포함한 총 3명이 있는 육상부 코치이자 정규직 체육교사 전환을 앞둔 지환이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선 부원도 없고 딱히 성과도 없는 육상부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해체를 원하고, 그 다음 지환을 체육교사 정규직 자리를 제안하는데, 좋은 지도와 마음가짐만 있으면 분명 더 좋은 성적을 낼 준서를 알기에 지환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이 마지막이라며 교장을 설득하는 지환은 준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죠. 결국 이 종목은 모두 울면서 끝난다고 말이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조언을 하는 지환. 준서에게 속마음을 터놓는 지환의 모습에서 이 작품이 전형적인 스포츠 영화가 아닌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신도 육상을 사랑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던 나름 괜찮은 선수였지만 지금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말은 준서에게 하는 듯 하지만 결국 지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정말 후회 없을 만큼 달렸고 그만둔 게 잘한 일인가? 여전히 그 해답을 찾지 못한 거죠. 이 답답함은 지환만의 잘못은 아닌데 말이죠. 이동으로 들어와. 1등은 위험해. 저 한 번도 걸린 적 없습니다. 이번에도 자신 있고요. 앞에 두 팀의 이야기가 다소 감정적이고 꿈을 위해 달려가는 이들의 고뇌를 그렸다면 정호와 그의 코치 형욱은 반대로 차갑고 잔인하기만 합니다. 실업팀의 에이스 정호는 다소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팀의 주축이 되는 메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기복을 줄이는 방법은 현수처럼 꾸준히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거나 자신의 자세와 컨디션을 체크해줄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코치도 아닌 금지 약물이었죠. 이를 알게 된 코치 형욱은 이미 허벅지에 핏줄이 터질 대로 터져 몸 상태가 망가진 정호의 모습을 보며 당연히 기권을 하겠다고 하지만 되려 당당히 저 한 번도 걸린 적 없어요 라는 말과 자신이 국가대표가 되면 개인 코치로 형욱을 채용하겠다며 이야기하는데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정호처럼 형욱 역시 주사를 만들어 빨개진 부위를 테이프로 감싸며 2등으로 들어오라 말합니다. 현수처럼 3위권 안에 들어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는 게 목적인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인 이들에게 의심받지 않게 1위 말고 2위를 하자는 형욱과 정호의 모습은 결국 트랙 위에서도 출발점이 같지는 않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끝까지 해볼 거면 같이 해. 인생이 달렸어. 10초 안에. 작품을 보며 꽤나 인상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스프린터의 뜻은 육상이나 수영에서 단거리 선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100m라는 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수와 준서, 정호가 결국 받게 되는 순서는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을 누가 더 빨리 마치게 될까를 뜻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성실히 노력만으로 유망주들과 견줄 수 있는 현수 같은 선수. 지환의 말을 들었음에도 할 줄 아는 게 육상밖에 없고 지환같이 좋은 조력자가 없으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기엔 아직은 어린 준서,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져서 노력한다기보단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스포츠맨십을 저버린 정호까지.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현수는 첫 번째 꿈이라는 트랙에서 가장 오래 달리는 선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가장 후회 없이 말이죠. 준서는 좋은 코치를 만나 기량을 만개해 몇 번의 순위권에 들었지만 지환의 말처럼 결국 울면서 끝나는 선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트랙으로 목표를 바꿨을 겁니다. 정호는 오래 달리지도 스스로 새로운 트랙을 찾지도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도태되었을 겁니다. 원래 꿈이란 잡을 수 있을 듯 없을 듯 할 때 가장 절실하고 빛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정호는 이를 너무나도 쉽게 잡았고 또한 알다시피 육상은 치열함과는 별개로 여전히 투자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작품을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겪고 있는 고민들부터 시작해 개인적인 꿈과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 등.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작품이 오늘도 노력하는 누군가와 오늘도 치열하게 달리는 모두를 위로해준다는 점에서 지금 많은 관객들에게 반응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프린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세 선수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고 누구의 모습이 스스로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셨나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달린 모두를 위로하는 영화 스프린터는 5월 25일 개봉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